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매, 규칙, 예규 파트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를 살펴보면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고 입찰을 실시한 후에 경락이 허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배당을 받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가 되고 이제 명도라는 절차를 거쳐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경매 개시가 결정되고 입찰 실시하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를 하는데요. 이때 7일 이내에 기간을 주는데 이때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감정평가사가 매기게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의 10% 1,000만 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일단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고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등을 작성을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합니다.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에는 기일, 기간, 호가 경매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경매보다 금매가 더 싸게 돼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 매각으로 보고 금액을 20% 또는 30% 정도 저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락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는 새 매각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는 유찰될 때하고는 달리 저감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금 납부는 기일 납부도 있고 기한 납부도 있고 한데 기한 안에 납부하는 기한 납부로 이루어지고 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대금 납부하면 그때가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또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재매각을 하게 되고 저감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차순위 매수인 제도가 있는데 이때는 그 최고가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금액,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최고가가 만약에 1억 3천이었다고 하면 1억 3천 빼기 1,000만 원 그 금액보다는 높게 써야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명이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두 사람은 1억 3천씩 동일한 금액을 쓰고 한 사람은 1억 1천 이렇게 썼다고 하면 금액이 1억 3천이 두 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이 두 분만 경매를 진행하고 이때에 1억 3천 이하의 금액은 쓸 수 없고 더 높은 금액으로 써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두 분 다 1억 4천으로 똑같이 또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때는 추첨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신청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개설 등록을 꼭 해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두 번째, 민사집행법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기관은 지방법원의 장이 되고, 경매 실무 교육을 하는 데는 주관하는 데는 법원 행정처장이 됩니다. 중개업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경매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둬야 하고, 특히 법원 행정처장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기관인 지방법원의 장을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잘 낸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증을 설정할 때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을 등록을 신청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서 구분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중개 대상물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가 동일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7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두 번째,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 세 번째, 차순위 매수신고. 네 번째,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다섯 번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여섯 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일곱 번째,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렇게 7가지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 업무를 할 때에 확인 설명서를 받고 사건 카드를 쓰게 되는데 이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그리고 대리 업무를 할 때에 금지 행위도 8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3가지 먼저 외워야 할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 이중으로 하는 거 금지 행위가 되고요.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이 있어서 자기 본인이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세 번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 사람한테도 대리인이 되고 저 사람한테도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렇게 3가지는 금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 매수 신청 대리의 보수는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이 외에 상담하고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보수는 5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실비도 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